경남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4명이 잇따라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문화공연 감상을 위해 거창군이 지역의 역사 공간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문화공연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점검 카드가 경남 지역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이 잇따라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 안에 숨진 탓에 백신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도국 장보영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각각의 사건 경위부터 살펴보죠. 네, 2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남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추정 사망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먼저 22일 오전 10시 10분쯤 진해의 한 주택에서 79살 남성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독감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9일 독감 백신 접종을 맞은 79세 남성 B씨도 21일 창원의 한 목욕탕에서 숨졌는데 이 남성은 접종 부위에 약간의 발적, 부종 등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에서도 지난 20일 오전 백신 주사를 맞은 78세 남성이 22일 오전 9시 통영의 목욕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창녕에서도 관련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은 모두 70대 노인으로 당뇨와 고혈압, 신장병 등 개별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경남도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일단 모두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고 독감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국감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독성 물질이나 균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독설 물질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경우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이면서 무균 상태인 유정란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기 위해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가능성과 상온 노출 등의 관리 부실로 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의심이 간다는 정황인데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측 답변은 어땠습니까? 20일 국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 연관성이 낮다고 말하며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제기한 제품 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맞은 백신이 5개 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사망자를 낸 백신 제조 회사와 제조 번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독성 문제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사망 사례만 봐도 같은 백신이지만 제조 번호가 다 다르고요. 현재까지는 한 제품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정 청장은 사망자와 동일한 백신을 맞은 대상자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네, 확정지을 순 없지만 그래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독감 접종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도 크실 텐데요.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주의해야 할 증상이라든가 조치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질병관리본부와 경남도는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후 몇 시간 안에 호흡곤란이나 눈, 입 주위 부종, 또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심박수 증가, 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재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권장 대상이 아니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독감 백신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 문화 공연 즐기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공연도 축소된 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실내 공간도 꺼려지실 텐데요. 거창에서는 지역민의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이용한 문화 공연을 지역의 역사 공간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한옥의 고즈넉함을 벗삼아 차분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반주 위로 얹은 아름답고 힘있는 노랫소리가 듣는 이를 금세 매료시킵니다. 가을 하늘에 맞닿을 듯 노래가 절정에 이르면 그 감동은 배가 됩니다. 지나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곳.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에서 열리는 정원음악회입니다. 공연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도심 속에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대도시에나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컨텐츠를 거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점심 식사 후 막간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성악 공연은 물론 바이올린과 첼로, 아코디언 연주회뿐만 아니라 전통 민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즐기면서 근대의료박물관도 둘러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무대가 많이 없어진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더불어 우리 주변 상가들에게도 활기가 넘칠 수 있는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속적으로 특히 공연 장소로 선정된 거창 근대의료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 종합병원이 부족하던 시절 대표적인 지역 의료시설로 의원과 병동, 의사가 거주하는 주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상에 대한 거창 지역민들의 기억이 그대로 농축돼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시면서 옛 추억을 찾아서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어떤 서양식 건축물과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본식 그리고 우리 전통 한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건축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공간에서 느껴보는 일상 속 치유의 시간. 코로나19 속 지친 몸과 마음에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단풍 구경하러 산에 오르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가을 산에 올라 감상하는 단풍도 아름답지만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감상하는 단풍은 어떨까요?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널따란 호수 뒤로 가을산이 펼쳐졌습니다.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가을산은 반짝이는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해발 약 920m의 명성산과 그 좌우로 해발 300m의 망봉산, 망무봉이 둘러싸고 있는 포천 산정호수. 그 이름처럼 마치 산속의 우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호수 둘레길은 가을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3.2km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이 걷기도 너무 편하고 호수와 어울려가지고 단풍하고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힐링한 것 같아요. 둘레길 옆에 활짝 핀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호수는 또 새롭습니다. 곳곳에는 사진을 찍도록 다양한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억새 장식이 더해져 가을 분위기를 돋우니 그냥 찍어도 작품입니다. 경치가 단풍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산정호수의 가을 내음이 짙어지면서 주말 사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조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장 부의장은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 의장은 장 부의장을 문화복지위원으로 배정하고 겸직 신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의 윤리심사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점검 카드가 경남 지역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됩니다. 아이조아 안심카드는 휴대 가능한 신용카드 크기로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새겨져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경남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 직속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명 복권 판매점 사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전직 경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1살 A씨는 지난 8월 정산금 3,700만 원이 든 유명 복권방 사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경찰인 A씨는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다 그만둔 뒤 도박 빚이 늘고 가정 불화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전직 경찰로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일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지나가던 이웃 주민에 의해 신고 접수됐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경남도가 일본식 이름으로 표기된 부동산과 지명 등에 대한 공적 장부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돼 있는 16,000여 건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창씨 개명된 한국인 명의 재산과 공공재산, 공부 정리가 잘못된 건을 제외한 실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6,830건으로 나타났다고 경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재산을 시 군별로 보면 의령군이 1,190건으로 가장 많고 합천군과 통영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조달청으로 이관돼 심층 조사를 거쳐 최종 일본 명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창원과 진주시, 김해와 양산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와 가스차입니다. 단속은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 위반 차량은 도내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이를 1회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똑똑 창원 시민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패션쇼와 집콕 음악회, 숲속 버스킹 등 대면 공연과 창원시 SNS를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똑똑 창원 행사는 11월 한 달 동안 창원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함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함안군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수요 해피버스데이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창원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창원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는 이벤트로 골목 여행과 지역 밴드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28일과 11월 4일로 선착순 각 50명씩 참가자를 모집합니다.